정치온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한민수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가 나올 때마다 계속 같은 수치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20대 그리고 여권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TK 쪽에서 빠지는 게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 정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저희 이준석 대표 이제 윤리 징계 네. 때문에 내용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되고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어렵게 정권 교체가 돼서 뭔가 이제 희망을 갖고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이제 내홍이 있으면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표현을 이렇게 지지율로 보여주시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읽으십니까? 우리 정 의원님은 하나만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땐 이거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인이. 왜냐하면 가장 큰 거는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도 다시 재유행한다고 하고 뭐 고물가에다가 지금 뭐 경제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과연 이걸 해결하려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한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 중에도 보면은 뭐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대신 또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이른바 민주당에 주장하는 신부품몰이처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갑작스럽게 또 발표하고 전직 국정원장들 고발하고 국정원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고 뭐 이런 모습들 또 인사 부분이 저는 뭐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는 이제 결국 이제 좀 일방이다. 독선적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라는 게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는 도어 스태핑이라고 들어가면서 전 정권 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 흠집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 뭐 전 정권에 있었으면 이거 상당히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 좀 전에 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사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지인 관련된 이런 부분 논란이 계속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거 결정적인 거는 결국은 공정과 상식을 잘하고 국민들 삶을 민생을 살피라고 이렇게 선택해준 정부인데 출범 2달여 만에 그렇지 않고 너무 오만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국민들이 지금 잘못하니까 지지율을 처리하면서 경고를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지율 별 의미 없다. 이거 되게 오만한 모습으로 비칠 겁니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가 나타나면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여론을 좀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이런 일각에서는 그렇게도 좀 보는 것 같고요. 아마 제대로 읽고 계시는데 사실 말 표현만 이렇게 하신 거겠죠. 사실 지금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막 신나갖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벌여놓은 모든 일들이요. 버려놓은 일들을 지금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일어나는 거라고 봐요. 일단 국민의힘 내용이 사라지고 나면 이게 잘 처리가 되고 안착이 되면 다시 이제 결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물가 지금 높은 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세금으로 퍼주게 했을 때 사실 다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사실은.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금리 조정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외환위기 올 게 뻔하잖아요. 이거는 뭐 경제 잘 몰라도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해놓은 거는 하나도 지금 얘기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지금 또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국민들께서 전 다 아신다고 보고 그다음에 수사 부분이요. 이거는 저는 정권 교체를 해주시는 우리 국민들의 뜻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뭔가 자꾸 감추는 것 같고 은폐하는 것 같고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 파헤쳐 주시기를 사실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간다? 저는 그거는 완전히 뭐 그냥 민주당식 얘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씩 제대로 처리해 나가면 저는 지지율은 나중에 상승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말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그럴까요? 민주당이 왜 현 정권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걸 즐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고 책임이 민생에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경제 책임이 있고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상민 장관이 일하면 측근이고 실세라면은 참모라면은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대신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지지율이라는 건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이나 전 정권에 책임졌던 사람들이 누가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라는 거 영속되는데요.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잘못된 게 있고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을 거야. 하지만 대선 캠페인 기간에서는 야당 후보기 때문에 전임 정부죠. 당시 현 정부였고 현 정부와 현 대통령에 대해 각을 세우고 공격하는 거 다 용인합니다. 그리고 그게 표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찍고. 하지만 지금은 이미 인수기간까지 합치면 넉 달이 지났습니다.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믿고 맡겼으면 실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책임진 정부로서 이렇게 해나가겠다.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건데 대통령부터 모든 뭐 장관, 총리까지 다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으면 저는 글쎄요. 합리적인 국민들이 더 고개를 외면하는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면은 내용이 이제 좀 정리가 된다면은 뭐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지금 권성동 그 직무대행 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 장제원 의원은 조기 전대를 선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설이 나오고 두 분이 일축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은 좀 어떻게 읽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사실 두 분은 이제 사이가 정말 좋은 사이예요. 근데 사실은 이견이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사실 약간의 서로 입장 차이가 달랐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다음 날 또 다시 만나서 다시 그걸 회복하고 또 이해하고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 놓고는 그 별로 저는 문제가 될 거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제 언론에서 지금 우리가 당 내용 겪고 나서 이 정리된 입장이니까 계속 지금 따라다니면서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두 분 다 이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지금 요하는 상황이다 지금 아마 심각하게 느끼고 계실 거기 때문에요. 잘 그 조화롭게 그 협치하고 나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또 드렸냐면 오늘 그 장제원 의원이 뭐 그 SNS를 통해서 글도 썼고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이 나왔을 때 그 대통령과의 그런 비공개 만남이 이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말에 만나고 한 것을 이제 뭐 언론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은 약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고. 그 이제 그 일면 그 문맥만 보면은요. 그때 당시 참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계셨던 모든 분이 양해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왜 그 언론들이 볼 때 이게 왜 한 분이 빠지셨지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내일 아마 점심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뭔가 새롭게 우리가 함께 간다 이런 메시지가 내일쯤 나오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게 일전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였죠? 검찰 편중인 사건이었나요? 대통령과 통화해서 앞으로 안 쓰기로 했다니까 그 다음날 대통령이 출근하시면서 뭐 계속 쓰겠다고 했어요. 그런 취지로 말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왜 대통령하고 뭐 개인적이나 이렇게 통화하거나 막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점에서는 전 장제원 의원의 이런 뭐 비공개 만찬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 문제 제기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얘는 권력 정권을 잡은 지 불과 2달여 만에 너무 빠르게 지금 이제
분화되고 있는 거죠. 친윤계가 분화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언론이나 뭐 지지자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경고하면은 다시 한번 만나서 우리는 형과 동생 하지만 결국은 갈랐을 겁니다. 갈랐을 거라고. 역대 뭐 동서고금을 보면 권력은 부자지간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이 그럴 때인가? 그리고 집권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뭐 윤리 징계를 뭐 맞고 저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친윤계에서 하자마자 장제원 의원은 뭐 몇 년 만에 코로나 이후로 뭐 1,000명이 넘는 뭐 지지자들을 뭐 산악회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진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 내려가는데 크게 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안철수 의원이 지금 공부 모임으로 입지를 많이 좀 다지는 모습이고 이게 또 접촉면을 많이 넓히다 보니까 이게 당권 경쟁이랑 조금은 얽매여서 이게 다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언론들이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읽으세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당에 새롭게 이제 와서 국민의힘 식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뭐 미래에 무엇을 목표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목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식구들하고 많이 만나서 밥도 먹고 그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이해의 폭도 넓히고 이래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만약에 안철수 의원님 옆에 있다면 누구라도 빨리 식사 좀 많이 하시고 그 좀 많은 분들을 만나세요. 이렇게 주문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는 너무 당연한 안철수 의원의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세를 모으는 과정이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 이제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이제 분열상이 좀 깜짝 놀란 게요. 대통령께서 비공개 식사 자리지만 이렇게 이른바 친윤의 핵심 의원들을 불렀잖아요. 거기에 장제원 의원이 가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이게 알려지는 과정 이런 거 보면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일단 아니라고 두 분은 하시지만은 두 분 간의 어떤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찬 안 갔지? 그 다음 날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렇게 직무대행 체제인가요? 하는 의원총회도 또 장제원이 안 갔어요. 이런 것들은 좀 그런 징후들이 보입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또 만남이 네. 있으니까 거기서 또 다른 뭐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 민주당 얘기도 해보면 이재명 의원이 17일에 이제 그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됐다라고 본인이 얘기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당내 반발이 여전히 좀 거센 상황이란 말이죠. 개파 갈등이 더 심화될까요? 아니면 좀 단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당내 반발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제 나올 분들은 다 이제 뭐 97그룹이랄지 이른바 뭐 김민석 의원이랄지 다들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오늘 기자들 저도 기사로 봤습니다마는 이제 뭐 출마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거죠. 그래서 나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경쟁하는 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28일인가요?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그 예비 경선이라고 하죠. 컷오프라고 하는 이제 출마자 중에 3명으로 당대표 후보를 줄이고 최고위원 후보도 줄이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뭐 후보들 간의 가치와 뭐 정책 가지고 뭐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뭐 이재명 의원이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후보가 됐든 내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민생 정치, 실용 정치 어떻게 펼쳐나갈지 발표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요. 이제는 뭐 누구 나오지 말라. 내가 안 나갈 테니 당신 나오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거를 조금 제가 달리 여쭤보면 네. 지금까지 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는 견제 차원이었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이요? 네. 그렇죠. 일단은 이재명 의원님께 뭐 그분들의 목표는 나오지 않게 워낙에 기토는 아니고 예, 견제 차원. 워낙에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볼 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뭐 70% 넘게 원하는 강력한 후보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걸 여러 가지 면들을 보고 민생 위기가 오고는 보면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쟁을 했는데 당원과 뭐 국민들 투표하시는 분들 참여하신 분들이 아니다 하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미 의원께서는 어떻게 읽으십니까? 마음의 정리가 됐다. 이 마음의 정리는 이미 대선 패배했을 때 마음의 정리가 됐겠죠. 당대표가 되겠다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지난번 개양 의뢰 나오신 거 아닙니까? 사실 국민들께서 그다음에 그 상식적인 분들께서 야 이렇게 사법 리스크 앞으로 지금 줄줄이 조사를 지금 받으셔야 되는 분이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나가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금 국회의원 되셨죠.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 나오죠. 이거는 뻔히 다 알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지금 이재명 의원이 걷는 거, 민주당이 하는 이거는 지금 상식과는 먼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그 방탄복을 입으려고 국회의원이 됐고, 그다음에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거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가 스크럼을 짜고, 이제 분명히 그럴 거라니까요. 정치 보복이라고. 또 수사를 안 받으시고, 또 소환 조사에 응하시지 않을 거고, 또 스크럼을 짤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재판도 이제 뭐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민주당은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상황 자체를 보고 또 국민들께서 그건 판단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죠. 집권당은 아니죠. 이제 제1야당의 당대표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당원과 국민들이 100만이면 당원당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을 해서 그분이 이재명 의원이 된다면은 이재명 의원이 지금 저는 방탄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뭐 너무 정치 보복을 하려는 쪽에서 뭐 씌우려는 프레임 같은데요. 제가 이재명 의원과 후보 시절에 같이 일을 해봤지만 그분이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언제나 유능함과 능력으로 돌파하는 사람이지, 뭐 사법기관 얼마나 그동안 수사를 많이 받고 다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기우이고 그렇게 씌우려는 정치적 공세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